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이제 이진 힙은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잖아요. 그럼 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냐 하면 항상 데이터를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게 되면은 배열에 어떻게 저장하냐면 처음부터 쭉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비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를 배열을 이용해서 또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배열로 구현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게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니까 중간에 빠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간에 빠지는 애들은 이게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뭔가 있어야 돼요. 뭐 이게 널 포인터 같은 걸로 널 값이나 뭐 파이썬 같은 데는 넌 같은 걸로 설정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뭐 정수 값이다. 그러면 뭔가를 해서 거기가 있다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이제 삭제를 하고 뭐 이런 것도 힘들 수 있는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막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전을 배열해서 구현하려고 봐요. 아,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이 일반적인 노드들에서는 회전하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링크들만 막 바꾸면 돼요. 링크만 바꾸면은 트리의 모습이 싹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배열로 구현했으면 막 데이터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해야 돼요. 그건 구현하기가 더 힘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링크들만 갱신해서 트리 모습을 재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힘들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진 트리를 배열로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힙처럼 완전 이진 트리로 항상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주로 배열을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이진 트리나 이진 검색 트리처럼 노드들을 만들고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트리 모습을 이제 나타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죠? 물론 지난 시간에 끝무무료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세그멘트리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세그멘트리도 이제 완전 이진 트리는 아닌데 배열을 이용해서 보통 구현을 합니다. 걔는 이제 정적 데이터예요, 거의 대부분. 아, 정적 데이터는 아니구나. 근데 하여튼 걔는 그 배열을 이용해요. 항상 배열을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진다. 트리를 구현할 때, 이진 트리를 구현할 때 배열로도 구현할 수도 있고 노드들을 동적 생성에서 연결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완전 이진 트리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이제 배열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응용을 만들어야 돼요. 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순서대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렬, 우선순위 큐. 정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선순위 큐를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요 상황에는 그냥 정렬해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상황은 우선순위 큐에 넣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 되겠고 그 판단에 아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가 정적이냐 동적이냐 여기도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동적이면 이제 우선순위 큐를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매번 정렬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뭘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정렬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렬. 이 정렬 중에 조금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은 그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에요. 그리고 실제 비교 기반 정렬에서는 n 로그 n보다는 더 좋게 못 만들어요.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해야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n 로그 n입니다.
비교해서 정렬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교하지 않고 정렬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버켓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거기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재배치해 가지고 정렬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제일 우수한 게 n 로그 n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수하지 않은 것들은 n제곱 보통 제공합니다. 그 n제곱 알고리즘 중에 뭐가 있냐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어떻게 동작하냐면 남은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앞으로 이동시켜요. 그럼 매번 한 번 처음에는 n개에서 가장 작은 거 찾아서 0번째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n-1에서 또 가장 작은 걸 찾아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떤 작업을 해요? 가장 작은 걸 찾잖아요. 가장 작은 걸 매번 찾네? 그럼 또 뭘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은 우선순위 Q를 힙을 쓰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힙을 써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진 힙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정렬하는 거를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힙의 모든 요소를 삽입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빼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n개의 add와 n개의 extract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의 비용은 로그 n이에요. 하나는 add는 로그 n, extract는 로그 n이에요. 그러면 n번의 add하고 n번의 extract를 하면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2n 로그 n인데 뭐 2는 빼야 되니까 n 로그 n이니까 그거보다는 더 좋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다 넣고 빼서 차례대로 하는 거. 그런데 이 힙에 정렬한 모든 요소를 삽입하지 않고 이제 그 힙 모습을 갖추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extract max를 n번 해야 되면은 요 하는 순간에는 그 배열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힙 특성을 만족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n개를 add 해가지고 힙 특성이 만족하도록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배열을 정렬하고 주면은 얘를 힙 특성이 만족하도록 쭉 바꾸는 거예요. n번에 add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힙ify라고 해요. 그러니까 힙ify라는 연산은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 배열을 힙 특성을 만족하도록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그 이진 트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면 얘는 힙 특성을 만족 안 하겠죠. 만족을 안 해요. 그러면 얘를 힙 특성을 만족하도록 바꾸면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요거에 들었던 비용을 더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힙 특성이 만족하도록 바꿀 것인가? 위부터 계속 힙 다운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단말만 봅시다. 단말 자체를 보면은 문제는 안 되겠죠. 단말 자체는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위를 보세요. 요 위 애들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힙 특성을 전혀 만족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립 다운을 해가지고 힙 특성을 만족하도록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립 다운 하냐면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는 노드들 요 네 개죠. 요 네 개 중에 뭐부터 립 다운 하면 되겠어요? 요쪽에 있는 애부터 립 다운 하면 돼요. 3을 립 다운하고 0을 립 다운하고 7을 립 다운하고 4를 립 다운하면은 힙 특성이 만족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 얘는 임의로 주어지는 거예요. 정렬해야 될 애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 완전 이진 트리로 모델링 했을 때 첫 번째로 중간 노드가 되는 애 걔를 찾는 거예요. 얘는 누구의 부모예요?
맨 끝에 있는 애의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부모를 찾고 거기서부터 reap down을 내려가면 돼요. 그럼 reap down을 몇 번 하면 될까? 한 반 번만 하면 되겠죠. 배열의 전체에서 한 반 번만 reap down 하면 되는 거예요. reap down 하면. 근데 reap down이 원래 그냥은 로그 n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얘는 어떤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얘를 이제 reap down 얘를 그 힙 특성이 만족되도록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면 얘는 reap down 할 때 몇 번 내려가야 되나?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 그 다음 애들은 세 번. 그 다음 애들은 네 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루트는 몇 번? 로그 n번 내려가요. 그러면 그 비용을 쭉쭉쭉쭉 더할 수가 있죠. 2분의 n개보다는 작을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애들. 부모가 있는 애들. 그 애들은 한 번만. 그리고 그거의 반 정도가 또 두 번 내려와야 되는 애들이고, 그거의 또 반 정도는 세 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로그 n까지 가겠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합해보면 2n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n. 그러니까 뭐가 5n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 배열을 힙 특성이 만족하도록 바꾸는 비용이 5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n이 되면 얘는 5n, 얘는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무작정 데이터들을 빈 힙에다가 집어넣으면 n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열 자체를 힙이파이라는 연산을 통해 가지고 힙이 만족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힙이 만족되도록 바꾸는 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중간 노드부터 reap down 하는 거예요. reap down을 한 반 번만 하면 노드들 중에서 반 개만 reap down 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하면 안 돼요. 아래에서부터. 이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노드부터 이게 요 단말 위에 있는 레벨들이 있겠죠. 단말이 아닌 애들을 이 왼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reap down 하면은 만족이 되겠고, reap down 한 다음에는 하나씩 이제 뽑아가지고 재배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19를 맨 뒤로 갖다 놓고 다시 reap down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는 extract를 n-1번 하면 되겠죠. n-1번 extract 하면 이제 끝나요, 게임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힙 소트라 그래요. 힙 소트. 그럼 힙 소트는 전체적인 비용은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퀵소트, 그 다음에 힙소트, 그 다음에 합병정렬.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합병정렬은 조금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을까? 합병정렬은 추가 공간을 써요. 근데 힙소트와 퀵소트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요 두 개 중에 보통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퀵소트를 더 많이 써요. 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라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확률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힙소트도 상당히 효과적인 가장 우수한 정렬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는 선택 정렬이라는 어떤 문제를 힙 개선한 건데,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나 응용을 만들 때 힙을 응용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힙피파이라는 연산들을 또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C++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차례로 하나씩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정렬해서 처리하는 거. 또 하나는 정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큐에 넣고 하나씩 빼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방법을 좀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n번 삽입할 때 방법 1은 이제 이게 뭐야? 정렬하는 방법이죠. 근데 원래 요거는 삽입 비용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배열 자체를 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배열 자체를 또 다른 어떤 정렬하기 위해서 다른 뭐 벡터나 이런 데 넣으면 저게 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생략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n로그 n이라는 정렬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처리할 때는 한 마씩 0번째부터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니까 OM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선순위 Q에 삽입하는 거는 이제 n로그 n 비용이 들고요. 추출 비용도 n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데 얘 비용은 우리가 히피 파일을 이용하면은 n로그 n 대신에 on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출 비용은 n로그 n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간 복잡도는 얘는 보통 이제 추가적인 걸 안 쓰면은 on 그냥 그 배열 자체만 갖고 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쓰면 배열과 힙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배열 자체를 히피 파일을 한 다음에 리힙다운 연산만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면은 이제 얘도 배열 추가 공간 없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make heap 하면은 그 벡터를 뭘로 바꿔줘? heap 특성을 만족하게 바꿔줍니다. 물론 make heap 할 때 뭘 또 제공해 줘야 되나? 기준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max입이 될 수도 있고 min입이 될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복잡하면은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할지 뭘로 기준으로 할지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op heap 해가지고 하나씩 빼서 내가 힙에서 계속 빼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벡터에서 빼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알고 나면 이제 힙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순서대로 차례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서 내가 좀 편한 거. 둘 다 어쨌든 시간 복잡도는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n로그 n이에요. n로그 n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동적 데이터면 이쪽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동적 데이터면. 그 다음에 힙 응용인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자료구조 수업이 이제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학습한 자료구조들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특성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그거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자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자료구조들의 특성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료구조의 특성을 이해하면 내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필요할 때 그 자료구조를 가져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요 가져다가 쓰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priority queue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뭐 람다 표현식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딩이 조금 안 되면 그런 게 어려울 수는 있죠. 그 다음에는 원래 이 자료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어려운 파트 또 떠나서 또 뭘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야 되냐면 또 반복적인 훈련 통해 알아야 되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또는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그 응용의 어떤 니드 때문에 어떤 자료 구조를 내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료 구조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는 이제 쉬운 건 아닌데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 문제에서는 스택 쓰면 되겠다. 요 문제에서는 q, 요 문제에서는 뭐, 우선순위 q, 뭐 이런 거, 맵, 집합,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다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에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를 얘와 얘를 같이 쓰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꼭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하지 하여서 특정한 자료 구조 하나만 갖고 생각하다 보면은 좋은 자료 구조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2개 쓰면 더 좋은데. 그래서 똑같은 자료 구조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자료 구조를 써서 요거의 장점, 요거의 장점을 다 취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선택은 아마 조금 더 반복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면, 이런 문제, 이런 니드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 쓰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하나 살펴보는데, 이 문제는 1년에 정수가 주어져요. 근데 정수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나는 뭘 알고 싶으냐면은 지금까지의 데이터 중에 중간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렬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미디언 값,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얘를 정렬을 한다. 매번 정렬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Q를 쓰면은 중간값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중간값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우선순위 Q를 2개를 쓰면 돼요. 2개를 써서 반반, 데이터의 반을 각각에 유지하면 돼요. 반을. 그럼 어떻게 유지하냐? 반반을. 맥스입을 하나 만들고 미닙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맥스입과 미닙을 만드는데 큰 값은 어디다 넣을까? 큰 값을 어디다 넣을까? 미닙에다 넣어요. 그리고 맥스입에는 뭘 넣어요? 작은 값들을. 그러면 꼭대기에는 작은 값들 반반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반반을. 뭐 하나 차이 날 수는 있는데 반반을 유지하면은 여기에 있는 가장 맥스입에서 가장 작은 큰 값은 작은 애들만 있으니까 중간 값에 해당돼요. 그리고 미닙에서는 이제 거꾸로 큰 애들만 들어가잖아요. 큰 애들이 이제 뒤에 있고 큰 애들 중에 작은 애가 맨 꼭대기에 있겠죠. 그럼 작은 애들에서 여기서도 그 꼭대기에 있는 애가 뭐예요? 중간값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힙을 2개 만드는 거예요. 맥스입, 미닙 만들고 이제 어떤 룰로 하면은 가장 큰 값보다 맥스입의 가장 큰 값보다 작으면 맥스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입에 뭘 유지해요? 작은 애들. 작은 애들 유지하고 룰 1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보다 크면 이제 큰 애들은 어디다 유지해요? 미닙에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이렇게 삽입하고 나면 내가 중간값이 필요해. 그럼 어디서 취하면 돼요? 요 꼭대기에 있는 값들을 취하면 돼요. 그 꼭대기 값들 중에 어떤 애가 실제 중간값이냐? 이쪽에 3개 있고 이쪽에 2개 있으면 이쪽에 있는 애예요. 이쪽에 2개고 이쪽에 2개면 그 2개가 중간값이라 볼 수 있어요. 룰에 이렇게 그러니까 짝수개인 거지. 짝수개인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룰과 2를 적용했을 때 두 힙의 크기 차이가 2가 나요. 그러면 하나가 너무 많아졌어. 그럼 얘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늘 이가 하나 차이만 나게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 넣고 5 넣고 3,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맥스입에는 작은 값들, 큰 값은 미닙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3보다는 4가 크니까 4가 크니까 미닙에다 넣어요. 그러면 3, 4, 5. 그러면 이제 중앙값은 뭐가 돼요? 맥스입보다 미닙이 하나 더 많죠. 그럼 미닙의 그 꼭대기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돼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와요. 2는 3보다는 작은 애니까 이제 요 맥스입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값은 맥스입과 미닙이 똑같으니까 3과 4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 들어와요. 7이 들어오면은 7은 얘보다는 크니까 이쪽으로 미니에다 넣어요. 그러면 3이 4, 5, 7이 될 테고 얘는 2개, 얘는 3개니까 중앙값이 뭐가 돼? 4가 되죠.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9예요. 근데 이 9는 어디다 넣어야 돼? 3보다는 크죠? 그러면 이쪽에 넣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 넣는 순간 얘는 4개, 얘는 2개가 돼요. 차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에 있는 4, 맨 작은 애를 1로 옮겨요. 그러면 4, 3이 5, 7, 9에서 값이 같아지겠고 이제 중앙값은 4와 5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주는 시사는 우선순위 Q를 설명하는 그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자료, 그러니까 우선순위 Q 하나만 갖고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근데 두 개를 쓰는 거예요. 2개를 쓰면은 이제 이거 생각해낼 수 있으면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제 저도 이런 문제 못 풀어요. 근데 답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가능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보면은 이제 자료 구조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 프라이어티 큐에 넣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가 자료 구조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료 구조를 2개 쓰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우선순위 큐와 뭐 스택을 뭔가 같이 쓴다든지 뭐 링크 리스트를 같이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써서 이제 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힙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힙을 하나 쓰면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2개 써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코딩하기는 다음 시간에 그 힙 코딩하는 거 실제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슬라이드에 있는 설명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C++, 자바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제 우선순위 큐 라이브러리를 좀 소개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priority queue에 넣었어요. int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q 푸시를 한 다음에 pop 하면은 뭐가 나와요? 9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maxif 같죠? 그렇죠? maxif이에요. 제일 큰 거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C++는. 그런데 내가 9가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0이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Q를 만들 때 이제 비교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자를 주는데 여기다가 뭘 두고 있냐면 std greater int라는 애를 넣었어요. 그러면 greater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C++는. 그래서 기준하고 나오는 게 C++는 거꾸로예요. 큰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큰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작은 게 나와요. 작은 거를 기준으로 넣으면은 큰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 처음 쓸 때는. 그래서 이 개념인데 이게 되게 혼동스럽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기준을 넣어주셔야 돼요. C++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부적으로 컨테이너로 벡터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꼭 안 표시해도 기본적으로 벡터를 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적 배열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하는 거고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이런 std less, std gray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이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내가 요 다음에 소개하는 거는 이제 벡터를 저렇게 넣으면 원래는 priority queue는 이제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쓰는 거니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효과적인 거예요. 그럼 공간을 어떻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해주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벡터를 쓰는데 내가 만든 컨테이너를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복잡하죠. 복잡해요. C++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테이너를 뭔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라이어티 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없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제 원시 타입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닐 때 그걸 하나 예제를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원시 타입이 아닐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는 방법. 이게 또 조금 문법이 이게 범용 템플릿 쓰기 때문에 복잡해요. 람다 넣을 때도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있는 이런 걸 쓰는 게 있고 그 라이벌에 있는 거 std less 이거는 원시 타입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게 있고 내가 여기에 std 벡터 student라고 하면 student에 뭘 정해 놓으면 돼요? 요 연산자를 제공하면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새 구조체를 정의해서 요 오퍼레이터를 정의해 가지고 또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조금 이제 우선순위 큐를 쓸 때 이 기준을 조금 복잡한 걸 줘야 될 때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조금 어려운데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매번 만들어놨던 걸 복사해가지고 내가 잘 됐던 걸 복사해가지고 기준만 내가 요번에 쓸 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은 C++에서도 우선순위 큐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보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표시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바는 이제 priority queue를 쓰는데 기본 용량이 10일이에요. 0이 아니라 C++와 달리 10일이니까 이제 보시고 만약에 내가 더 큰 용량을 주고 싶으면 이제 용량을 생성자 줄 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편리하죠. 더 이제 C++ 쓰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내가 여기다가 람다 표현식으로 줘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392 넣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민입이 돼요. 민입. 그러니까 그 아까 얘는 맥스입이 돼 버렸잖아요. 이 특이하게 얘는 민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는 얘가 있고 힙 큐가 있는데 얘는 동시성 그걸 제공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쓰지 않으면 얘 쓰지 마시고 얘를 주로 이용하시면 돼요. 얘를 주로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민 힙인데 얘는 이제 힙에다가 넣을 때 이렇게 투플 형태로 넣을 수가 있어요. 투플 형태에 넣으면은 요 맨 앞에 거를 그 우선순위 기준으로 써요. 기준으로 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요 키 형태로 썼을 때 기본적으로 미닙인데 요게 키가 정수값이야. 그러면 맥스입을 원하면 요때 마이너스 키 밸류 형태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맥스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제 맥스입을 쓸 수 있고 복잡한 기준이 필요하면은 어떤 이제 value를 넣을 때 그거에 LT 메소드를 이제 C++에서 얘를 재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요 LT라는 던더 메소드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경우에는 히피파이 연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엔게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쓸 거야. 그러면 그 연속적으로 힙 푸시하지 마시고 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쭉 넣은 다음에 요거 한번 호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힙합 하시면 돼요. 그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파이썬하고 C++는 어떤 배열이나 리스트가 있을 때 또 벡터가 있을 때 얘를 히피파이 해가지고 힙 특성을 만족하도록 바꾸는 함수가 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엔게이 데이터를 빈 우선순위 큐에 삽입하는 것보다 그냥 그 배열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히피파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쓰시는 분이나 이제 C++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priority queue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priority queue를 많이 써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써가지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riority queue에다가 정수들을 저장해가지고 maxif으로 한번 써보고 minif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뭐 학생 같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내가 이제 뭐 키로 나이로 하고 싶다 뭐 이름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해보고 잘 되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 느낌을 이제 얻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만들어놨던 예제를 보고 다시 아 요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줘서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들도 잘 보시고 내가 좀 우선순위 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우선순위 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쓸 수 있게끔 간단한 것 같고 많이 써보세요. 써보면 좋습니다. 써봐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